그것은 배 부근에서 피를 콸콸 흘리고 있는 고양이였다. 아직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모양인지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우리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별장의 밖까지 도망치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동수가 저 고양이 거의 죽어 있었어. 왜 저런 곳에, 애초에 왜 저딴 곳에 심하게 다친 고양이가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가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확실히 고양이를 그대로 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번 더 복도 안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다시 간 곳에 고양이는 없었다. 피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그렇게나 칼칼 흐르고 있던 피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주위를 살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 안쪽에는 문이 하나 있었지만 자물쇠가 걸려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일단 돌아가기로 했다. 나도 동수도 채순도 이유 없이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작업은 아직 남아있었고 슬슬 정오가 가까워진 시간이었기에 우리는 무서움을 애써 가라앉히며 짐을 옮겨내 보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두커니 앉아있던 채순이 입을 열었다. 면접도 없이 전화만으로 채용했다던가, 대우가 말도 안 되게 좋다던가, 작업하는 게 우리밖에 없고 감독자도 없네? 결국 이것 때문 아냐? 확실히 그랬다. 우리들은 그제서야 그 아르바이트가 이상한 점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늘까지만 작업하고 그만두고 돈 받고 가버릴까? 일단 계약은 3박 4일이잖아. 끝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뭔지 모를 이상한 게 있어서 그만둘게요 라고 말해도 이해해줄 리가 없잖아.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 라고 수긍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트럭이 오면 일단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어쨌거나 이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던 우리는 필사적으로 작업을 했고 두 번째 별장의 짐도 그날 거의 모두 밖으로 꺼냈다. 트럭이 도착하자 타고 있던 아저씨에게 우리들은 넌지시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아저씨 역시 일로 인해서 오는 것이었고 이곳에 관한 것은 잘 모른다고 했다. 우리들은 결국 아무런 정보 없이 마지막 밤을 맞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를 데려다 줬던 아저씨에게 명함을 받았었기에 바로 거기에 전화했었어야 했을 테지만.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나와 동수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던 채순이가 뛰쳐나와 야! 큰일 났어. 또 그 소리가 들려. 라고 외쳤다. 채순의 말에 의하면 목욕탕에서 나와 옷을 입고 있는데 탈의실 창문 쪽에서 어제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우리에게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현관에 있던 손전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무서운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기에 호기심 쪽이 컸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산이었다. 밖에 나오자 어제와 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1m가량의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그대로 옆쪽 별장으로 사라지듯 들어가 버렸다. 없어진 곳으로 가보니 별장 문을 잠궈두었는데 어째서인지 문이 열려 있었다. 어쨌든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잠궈뒀던 문이 열린 것이 걸렸기에 우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자 원래부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건물이었지만 그것 말고도 비린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느껴졌다.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복도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현관 옆 신발장 쪽 벽에 꽃병에 가려 보이지 않아 그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분명히 부적이 붙어 있었다. 불을 켜서 주변을 조사해보니 거기뿐 아니라 복도 천장에도 부적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역시 뭔가 이상해. 라고 수긍했다. 그러자 그때 복도 안쪽 지난번 고양이가 있었던 곳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 쪽에서 무엇인가 질질 끄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우리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어린아이 크기의 인형이었다. 인형의 목만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 모퉁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도 아닌 목소리만 겨우 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인형은 복도에서 몸마저 드러냈다. 그 모습은 온몸에 털이 곤두설 만큼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상반신은 기모노를 입은 커다란 일본 인형의 모습이었지만 하반신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새까만 진흙 같은 물체가 묻어 있었다. 질질 끌고 있는 것은 그 끈적끈적한 검은 물체의 뒤편에 있었다. 인형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수록 코를 찌르는 것 같은 비린내가 점점 강해졌다. 우리들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며 현관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이상한 것을 하나 알아차렸다. 그때까지는 동요하고 있느라 그것까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 인형은 무엇인가를 노래하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귀를 기울이자 민요 같은 노래였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니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었다. 어쨌거나 그 인형은 기분 나쁜 곡조의 소리와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가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들이 겨우 길가까지 나왔을 때 채순이가 야, 위험해! 나와 동수에게 숲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와 동수가 숲쪽을 바라보자 이것저것의 덤불들이 부스럭부스럭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섞여 인형이 부르는 것과 같은 곡조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